저에게는 오빠가 둘씩이나 있어요. 큰오빠는 이미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고요. 둘째 오빠는 32살인데 아직 미혼입니다. 둘째 오빠에 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둘째 오빠가 최근에 사귀는 여자가 있다면서 저희 부모님께 넌지시 인사를 시키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오빠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드리겠다고 소개한 여자분이 지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고등학교 동창이랬는데 오랫동안의 연애 기간을 가지고 사귀었지만 상견례 전에 우연히 오빠 여자친구의 친오빠가 사기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도 같은 죄목으로 전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절대 결혼을 반대했었고 작은 오빠도 자연스럽게 첫 번째 여자친구랑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작은 오빠가 많이 상처받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다른 여자를 사귀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저희 부모님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두 번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네요. 물론 여자친구 쪽 부모님께는 인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집이 엄청 깨끗하고 온 집안이 빛날이 그 자체였대요. 신발 벗어놓는 현관 바닥도 거의 맨발로 다닐 수 있을 만큼 티끌 하나 없는 것에 놀랐답니다. 거실이나 화장실에도 무심코 앉았다가 낙상할 정도로 매끈하고 반질반질 했다네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다른 형제도 없이 외동이라서 그런지 거실이나 주방 쪽이든 보이는 곳에 자질구레한 살림이 없더래요. 꼭 필요한 물건만 칼같이 정리가 되어 있었고 화장실의 수건마저도 흰색인데 무슨 호텔에서나 본 듯하게 각이 잘 접혀져 있었다고 했어요. 물론 화장실엔 머리카락 한 올 떨어져 있지도 않았고요. 작은 오빠가 물로 손을 대충 씻고 나오려 했더니 여자친구가 비누로 손가락 사이사이를 꼼꼼히 다시 씻고 나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비누로 손을 다시 씻고 걸려있던 수건으로 손을 닦고 나오려는데 여자친구도 손 깨끗이 씻으면서 주변에 물에 튀긴 것들을 일부러 다 닦고 수건도 다시 반듯하게 놓고 나오더래요. 작은 오빠는 참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하면 살림을 잘하겠다고 생각했다네요.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의 모든 면이 사랑스럽고 좋아 보이나 보이더라고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의 첫인상은 아주 예쁘장하고 빼빼마른 체형의 깔끔한 외모였습니다. 같은 직장 내의 다른 부서의 직장 동료인데 같은 층에서 일하다 보니 오며 가며 마주쳤는데 여성스러운 외모에 눈길이 많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새침대기 같은 분위기여서 다가가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한 살 아래였는데 창백하다시피 흰 피부에 여리여리하고 갸냘픈 옷 맵시가 남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할 만한 매력이 있는 여자로 보였고 오빠가 좋아할 만한 여자더라고요. 그러나 여자인 내가 보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선이 있습니다. 깔끔함이 지나친 것 같았어요. 아니면 저희 집이 더럽게 하고 살아서일까요? 네, 지나치게 깔끔을 떨었어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를 온 날에 현관에서 신발을 벗어놓기 바쁘게 자기가 벗어놓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모습을 보여서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보기에 나쁘지 않았는데 거실을 들어오자마자 저희 부모님께서 드리기로 바쁘게 손을 씻는다면서 화장실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로 안내해서 손을 씻는 모습을 봤는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세숫비누로 골고루 정갈하게 씻는 모습을 멀찌감치해서 지켜봤는데 대충 씻어도 되겠구만 한참을 정성스럽게 씻고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걸려있던 수건으로 손을 닦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새 수건을 꺼내 손을 닦고서 가지런히 걸어오며 나오더라고요. 제가 안 본 척하면서 다 봤습니다. 그리고 욕실에서 나와서 저희 집 거실을 쳐다보는 눈빛이 약간 흔들거리더군요. 저희 집 주방에는 식탁에 엄마가 음식 준비를 하느라 어질러져 있어서 상을 거실 쪽에 펴놓고 엄마가 음식을 나르고 있었어요. 엄마가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오는 자리라서 이것저것 많이 차려주셨거든요. 그때 큰오빠의 식구들이 왔습니다. 일찍 출발한다고 했는데 오던 길에 이제 간 6개월 된 둘째 조카 젖 먹이고 기저귀 가느라 도로가 간간히 막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3살짜리 아들은 큰오빠의 품에 안겨있다가 현관 출입문 앞에서 내려왔는데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신발을 신은 채로 손살같이 거실로 달려가 품에 안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작은 오빠의 여자친구가 기겁을 하더니 조카에게 달려가서 신발을 벗기려고 하니까 조카는 낯선 사람이 자기 발을 만지니까 신발 만지지 못하게 방방 뛰었고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더러우니까 신발을 벗어야 한다고 3살짜리 아이랑 실랑이를 하더군요. 그걸 보던 큰 오빠가 작은 오빠 여자친구와 첫 인사를 나누며 조카 신발을 벗기고 있는데 어느새 조카가 신발 신고 달려나왔던 곳을 따라 열심히 물티슈를 들고 닦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닦겠다고 하고 손님은 앉아 계시라고 하고 대충 눈에 띄는 것만 닦았더니 어느 순간 본인 성에 안 찼는지 더럽지도 않았는데 꼼꼼히 다시 닦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오빠한테도 눈치를 주면서 더러우니까 걸레 가져와서 닦으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오빠는 깨끗한데 뭘 그러냐는 식이었고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뭔지 모르지만 많이 좀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식사도 파리똥만큼만 먹고 엄마가 큰맘 먹고 비싼 제주갈치 큼직한 걸 사서 어려운 자리라서 잘 먹지 못할까봐 젓가락으로 뼈를 다 발라서 따로 접시에 먹으라고 줬는데도 먹는 신용만 겨우 하고서는 거의 남겼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다가 화장지와 물티슈를 무슨 보물단지 모시듯 두고선 보기에도 지나치게 자기 주변을 이곳저곳을 닦기 바빴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오빠도 눈치가 보였는지 여자친구에게 더럽지도 않은데 그만 닦으라고 한 것 같았어요. 작은 오빠는 사랑스러운 자기 여자친구가 깔끔한 편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작은 오빠는 평상시 모습 그대로 꾸밈없이 보여주었다고 해요. 엄마가 작은 오빠 여자친구가 인사하러 오는데 오빠 방이 더러우면 안 된다고 해서 저보고 방을 치우라고 했는데 대충 보이는 것만 정리하고 청소기를 간단히 돌렸었네요. 평소에 오빠가 방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대충 치웠던 건데 오빠 여친이 침대 밑에 무슨 냄새가 난다고 들춰보더니 경악을 하더래요. 벗어놓은 양말이며 운동 갔다가 땀에 젖은 운동복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춰내더니 침대 밑에 먼지들이 청소가 안 돼 있는 걸 보고는 이렇게 더럽게 해놓고서 침대에서 자는 거냐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곧바로 더러운 가방 만진 손을 씻으러 간다고 욕실로 가더니 또 한 번 놀라 자빠지더라고요. 큰오빠네가 기저귀를 갈면서 응가 기저귀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급히 처리하느라 쓰레기통 뚜껑이 열려진 상태라서 바로 기저귀가 보였나 봐요. 그리고 세면대에서 조카 엉덩이를 씻긴 것을 알고서는 기절할 듯 놀라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저희 엄마에게 급히 가봐야 할 것 같다며 인사를 하고는 허겁지겁 뛰쳐나갔습니다. 작은 오빠가 급히 뒤따라갔는데 나중에 집에 들어온 오빠의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큰오빠네가 알면 속상해할까봐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날 작은 오빠 여친은 서로 안 맞는 것 같다며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더러워서 한시도 함께 못 있겠다고 했다네요. 저희 집이 깔끔한 편은 아니지만 보통 가정이고 평균인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더럽게 느꼈다니 어이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엔 결벽증에다 강박증세가 중증으로 보여서 심각한 정신병적인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작은 오빠는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현관에서부터 거실과 화장실, 그리고 주방에서부터 오빠 방까지 깨끗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다면서 더러워서 잠깐도 있을 수 없어서 뛰쳐나왔다는 말에 매우 충격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속상해 하실 테니 엄마 아빠께는 말씀드리지 말라고 해서 모르고 계세요. 손님 맞이한다고 해서 나름 바쁘게 청소도 하고 한우갈비랑 갈치조림과 닭갈비 등 육해공으로 구색 맞춰서 식사 준비를 정성껏 했는데 예의 없이 쥐꼬리만하게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이 더럽네 어쩌네 별 희한한 소리를 다 했다니 그런 여자가 우리 집 식구 안 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여자친구한테 실망한 것 같았지만 그래도 미련이 남았는지 둘이서 아웅다웅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 여자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한 것 같아 보여. 일단 병원부터 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라고 해. 라고 말해줬어요. 그랬더니 작은 오빠가 그제서야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말해줬어요. 작은 오빠 여자친구는 작은 오빠를 만나기 전에 파혼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회사에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결혼식 하기 일주일 전에 파혼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오빠도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청첩장을 받아봤었고 파혼했었다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었는데 왜 파혼했는지는 모르고 있었다가 직접 물어보니 결혼할 예비신랑 발에 무좀이 있는 데다가 씻기 싫어해서 더럽고 불결해서 파혼했다네요. 그러면서 작은 오빠는 깔끔해 보여서 마음에 든다고 했었는데 처음엔 정말로 조크인 줄 알았답니다.
이제 보니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알고서는 작은 오빠도 좀 놀라운 표정이었어요. 작은 오빠는 여자복이 없나 보다 하고 결혼할 팔자가 아닌 것 같으니 당분간 결혼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면서 기가 잔뜩 죽어 있습니다. 큰 오빠는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사는데 왜 작은 오빠는 결혼할 여자마다 문제가 생기는지 저도 참 속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생각하시는 것처럼 절대로 더럽지 않습니다. 손님 맞이한다고 해서 따로 충분히 청소했었고요. 오해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빠 몰래 엄마랑 유명한 점집이나 무당집에 조언이라도 들으러 가볼까도 생각해봤습니다. 엄마가 예전에 우연히 저희 형제들 사주를 보신 적이 있으셨는데 저와 작은 오빠는 일찍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한 적이 없었다고 하셨답니다. 다시 한번 사주나 점을 한번 보고 싶기도 합니다. 연달아 2번씩이나 그러니 저도 참 답답했습니다. 제 큰오빠가 잘 사는 것처럼 얼마나 좋은 여자를 만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작은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위해주는 따뜻한 여자를 만나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오빠 힘내라. 화이팅!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사건이 있다면 그건 바로 삶과 죽음 그리고 결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의 복 중에 3가지는 부모와 형제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하는 거라고 합니다. 가난과 죽음 그리고 부모와 형제를 만나는 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결혼과 배우자를 만나는 건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니 신중해서 선택해야 할 것임이 분명합니다. 앞으로 배우자를 선택해야 하실 분들은 이 점 유념하셔서 모두 좋은 배필들을 만나시길 기원합니다.